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해양치유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발빠르게 길을 개척하고 있는 곳이 바로 완도군인데요. 국내 최초로 문을 연 완도해양치유센터를 중심으로 치유 관광과 지역 산업을 결합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특히 해조류를 기반으로 하는 해양 바이오 산업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블루카본 이슈와 맞물리며 기후변화 대응 산업으로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해양 치유 산업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해조류 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오늘 완도군의 구상과 전략을 신우철 군수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네, 매우 바쁜 좀 하루를 좀 보내셨다고 들었거든요. 금년 들어서 뭐 지난해도 바쁜 생활을 보냈지만 금년 들어서는 더욱 바삐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바삐 사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또 좋은 이야기로 또 바쁘시니까요. 네. 그 최근에 또 일본도 다녀오셨다고 네. 들었는데 무슨 일 때문에 다녀오셨는지 일본에 궁금해요. 이제 요즘에 좀 이슈화되고 있는 것이 예. 기후 변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좀 위도가 좀 밑에 있죠. 네. 그래서 일본의 기후 변화의 영향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다음에 어떻게 전개되겠다 하는 것을 미리 알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지난해 12월하고 금년 1월 달에 일본의 그 어촌, 그 기후변화와 관련된 그 상황을 좀 네. 살피러 일본을 갔다 왔고, 오. 또 1월 달에 간 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수산물이 일본으로 이제 수출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상공회의소 신년 할애식에도 참석을 하고 특히 그 수출과 관련된 관계된 분들을 만나서 네. 논의를 좀 하고 왔습니다. 굉장히 바쁜 시간 보내셨는 게 많네요. 예. 역시 또 해양 산업을 위해서 예. 또 해외 사례도 보시고 이제 다녀오셨는데 예. 정말로 완도가 해양 치유 1번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해양 치유와 해양 바이오 산업 육성하고 있는데 지금 해양 치유 산업 자체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 해양 치유 산업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네. 이걸 추진하게 된 배경도 좀 알고 싶습니다. 네. 먼저 해양 치유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네. 우리 정말 완도와 같은 깨끗한 그런 해양 기후와 그리고 해풍과 바닷물과 갯벌, 해저로 등을 이용을 해서 일상에 지친 우리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건강 정진 활동을 해양 치유 산업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깨끗한 해양 기후와 해풍과 바닷물과 갯벌, 우리 완도가 미세먼지가 가장 없고 네. 그리고 음이온 발생량은 도심의 60배에 달할 정도입니다. 그런데다 음이온 발생량은 또 가장 많죠. 그런데다 완도가 바닷물이 가장 깨끗해서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로 선포하기 이르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해조류가 가장 우수한 해조를 생산한 곳이 완도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해양 치유에 활용되는 해양 자원에 가장 알맞는 곳은 바로 완도다. 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인구 감소, 고령화, 일손 부족 등으로 우리 농어촌이 엄청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또 기후 변화 때문에 정말 우리 농어촌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이럴 때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이 뭐냐 정말 고민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해양 치유 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이렇게 들고 나오게 됐습니다. 네. 이걸 추진하는데 무려 한 8년 이상이 걸렸죠. 15년부터 이렇게 추진을 해서 이거는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하고 네. 해양수산부에서도 이제 새로운 산업으로 받아들여줘야 네.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추진하면서 이게 국내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마스터플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고 이런 전문가 의견대로 마스터플랜이 나온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주요 시설로는 이제 치유센터와 기후치유센터, 네. 또 문화치유센터, 그리고 청산대 치유공원과 그리고 약산의 해안치유소, 네. 그리고 이제 그 명사심리를 중심으로 해서 맨발 걷기가 이제 모래밭에서 하고 그리고 바로
그 정원은 형성되어 있는 여기에 황토길을 만들어서 네. 이게 그동안에 이제 이와 같은 공공시설 분야를 이제 조성을 했고 그리고 민간 투자 분야가 또 필요로 하죠. 여기에는 반드시 리조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해양치유센터와 연계해서 장기 네. 치유를 받을 때 필요한 리조트, 호텔 등이 필요해서 그동안에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한 노력도 함께 병행해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8년 동안 준비를 하셨으니까 정말 네. 그 일찌감치 이 해양 치유 산업이 각광받을 것이라고 좀 예측을 하셨나 봅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해양 치유에 이용되는 해양 자원이 우리 완도만큼 더 좋은 네. 데가 없잖아요. 그래 이건 우리 완도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네,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음이온 발생량이 가장 많은 곳이 완도다. 이게 좀 놀랬거든요. 예.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음이온 발생량이 가장 많다. 그렇습니다. 이제 완도의 산림도 그렇고 네. 난대 수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바다에는 해조류가 있죠. 이 해조류가 이제 이산화탄소 흡수력이나 네. 또 저장 능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음이온 발생량의 완도가 네. 많죠. 아. 그러니까 완도를 들어서면서부터 공기가 달라지죠. 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데가 바로 완도다. 네. 예. 그래서 최적지가 완도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이 해양 치유 국내 최초로 좀 도입을 했는데 네. 해양 치유 센터가 개관한 지가 2년이 됐습니다. 네. 처음에 정말 많은 관심을 좀 끌기도 했었는데 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오시죠. 어떻습니까? 치유 목적으로 오신 분들이 무려 95만 명에 이르고요. 거기에 이제 핵심 시설이 그 치유센터 아닙니까? 이 치유센터 내에는 16개의 테라피가 있죠. 아래층에 이제 달라스풀이라고 하는 해수풀이 있고 네. 옆에 이제 명상풀, 피로를 회복하게 하는 명상풀이 있고 또 해조류로 이제 거품을 내서 하는 해조류 거품 테라피가 있습니다. 이렇게 5개 테라피가 아래층에 가 있고 네. 2층으로 올라가면은 저주파 테라피, 물에서 저주파를 이용한 테라피가 국내에서는 또 유일하죠. 네. 여기다가 완도에서 생산되는 해조류를 바로 욕조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예. 하는 해조류 스파 테라피가 있고 또 완도의 그 머드를 몸에 발라서 이렇게 랩핑해주는 머드 랩핑 테라피가 있고 그리고 완도의 바다 밑에 깔려 있는 맥반석 네. 이걸 달고서 하는 수돈 테라피 등의 2층에는 11개 테라피가 있습니다. 예. 합쳐서 16개의 테라피가 있죠. 그런데 여기를 이용하고자 오는 핵심 시설 이용하는 사람들이 무려 12만 명에 네. 이르고 있죠. 그리고 완도를 치유 목적으로 95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지난 12월 말 기준해 보니까 800만이 완도를 다녀갈 다녀갔어요. 정도로 예. 귀한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 주변에서 들을 때는 좀 어떤 것들 반응이 좀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네. 와보신 분들의 좀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와보신 분들이 네. 대체적으로 저희들 또 이제 그 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96%가 네. 만족해하고 오. 다시 오겠다. 재방문 의사를 나타내고 있어서 네. 이런 정도면은 나름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런 판단을 했고요. 네. 그러나 보다 더 만족도를 높여가기 위해서 지금 부족한 것들을 메꿔가고 있는데요. 네. 이게 지금 보면은 일일 이용 가능 인원수가 약 500명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네. 근데 많이 오실 때 678명이 오셨거든요. 이때는 이거는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100명 정도를 더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시설을 좀 더 확충해 나가자 해서 네. 인피니티 풀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 이 인피니티 풀은 이 완도의 명사십리 앞에 수평선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수평선과 연결해서 인피니티 풀을 만들고 또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어린이 물놀이장을 만들어서 이제 100명 정도를 더 이용 가능하도록 네. 이렇게 만들어 가자. 그러니까 아까 600명 얘기하셨지만 700명까지도 수용할 수 있게 뭐 더 넓힐 당초에 거죠. 500명 예. 가능했는데 600명 정도로 그래요? 늘려가자 하는 거고요. 네.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더 앞으로 관심 갖고 하는 것은 완도 전체를 이제 치유의 섬으로 조성을 하자.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공공시설로 치유센터, 기후치유센터, 문화치유센터, 또 청산도의 치유공원, 그리고 약산의 해안치유숲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공공시설 외에도 이제 완도군 전체를 치유의 섬으로 조성하자 이런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청산에 가면은
범바이라는 곳이 있죠. 네. 이곳이 기가 가장 많이 모인 곳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곳에서는 기치유 장소로. 그리고 또 완도 가면은 보길도에 윤선도 유적지가 있죠. 여기는 문학치유 장소로. 그리고 보길도에 또 섬이 하나 있는데 애작도라는 섬이 있는데요. 네. 애송과 애작을 잇는 다리를 연결을 했어요. 여기는 보행만 가능하도록 이렇게 다리를 놨고요. 네. 그리고 애작도를 예술섬으로 이렇게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예술치유의 장소로. 예. 그리고 금당에 가면 또 팔경이 있죠. 금당 팔경이 있는데 이것은 경관치유 장소로. 그리고 항일운동의 성지가 소환 아닙니까? 그 소환에 가면은 또 역사치유 장소로. 그리고 또 우리 완도읍에 위치하고 있는 구계등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긴 자갈로 굴러간 소리가 정말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리치유 장소로. 네. 이렇게 해서 완도군 전체를 치유섬으로 조성해 나가면서 네. 여기에다가 또 치유 농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완도하면 음식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음식 치유해가지고 치유 밥상 1호점, 2호점이 지금 이제 개설이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완도를 다양한 치유의 중심지로 이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해조류 계속 얘기해서 보면 그 국제기구입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에서 해조류를 신규 탄소 흡수원으로 산정한다는 지침에 합의를 하면서 이 블루카본 선정이 머지 않았습니다. 예. 굉장히 저에겐 희소식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 해조류가 블루카본 선정되는 그 과정까지도 완도군에서 좀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난해 10월 31일에 정말 참 크나큰 랑보라고 할 수 있는 소식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었죠. 네. 정말 IPCC의 그런 그 결정은 우리들한테 크나큰 이제 힘이 됐습니다. 네. 그동안에 블루카본이라고 하는 것은 망그로브와 그다음에 염생습지와 그리고 잘피라고 하는 우리 지역에서는 방언으로 진질이라고 그러죠. 여기까지만 이제 국한이 됐는데 이제 해조류도 그 가능성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서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런데 해조류 생산이 또 전국의 50% 이상 우리 완도에서 생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이 해조류가 블루카본으로 인증받기 위한 노력을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했죠. 그래서 14년부터 기후변화 팀을 만들어서 해조류가 블루카본으로 인증받기 위한 노력을 했고 그런데 그런 사이에 미국의 나사에서 항공우주국에서 이례적으로 아주 이례적이죠. 우리 완도의 해조류 양식장을 소개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완도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는 담수나 비료를 주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양식을 하고 있다. 그게 뭐냐? 해조류다. 그런데 이 해조류가 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속도나 저장량이 또 좋다. 이렇게 소개를 해놔서 그 이후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과 같은 주요 국가들에서 관계자들이 우리 완도의 해조류 양식장을 방문하게 되고요. 또 WB 세계은행과 WWF 세계 자연기금의 관계자들, 또 NGO 단체들이 아주 잇따라서 완도의 해조류 양식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뭘 얘기를 했냐? 해조류가 미래 식량으로서 또 해양 바이오 원료로서 그러면서 이제 블루카본으로서 이렇게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럴 때 대부분이 다 그 인식을 같이 하고 함께 노력하자는 그런 의지를 보였고요. 제가 미국의 나사를 방문해서 아주 이례적이죠. 아마 기초자치단체에 방문하기는 좀 힘들었을 텐데요. 모범 사례로도 가셨으니까요. 거기 가서 저희들이 책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해조류에 관련된 책을 하나 만들어서 제공을 했고 해조류가 앞으로 미래 식량으로서 또 바이오 원료로서 그리고 정말 탄소 흡수원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공동 노력을 하자 하는데 아주 같이 협력하자고 의견을 모았고요. 또 지나서 바로 그 에너지부에 가면은 알파2라고 하는 그 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해서 협력하자고 했고 그러면서 앞으로 그러면 해조류가 이제 양식이 대량으로 이제 실시돼야 된다. 그러면 양식 기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동 협력을 하자. 거기에 이제 외해 양식에 필요한 기술 개발하는데도 우리가 협력을 하겠다. 그러면서 반드시
효과 같은 것을 이루어낼 때는 해조류를 먼저 먹어봐야 된다. 그래서 또 우리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죠. 해조류 우리가 수출도 해야 되니까 예. 해조류를 먹어보면서 이제 해조류의 중요성을 하나씩 이해가자. 네. 이렇게 해서 블루카본 인증받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이게 정말 희소식이라고 했습니다. 해조류가 신규 탄소 흡수원으로 이렇게 인정이 되면 이제 우리 완도군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동안에 그러니까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네. 블루카본으로 어디까지 됐냐면 망그로브와 그다음에 염생습지와 그리고 잘피 우리 지역에서 말하는 진질이라고 하는 여기까지만 돼 있었죠. 네. 그런데 이제 해조류가 포함됐을 때는 우리 완도가 전국 생산량의 50% 이상의 해조류를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해조류가 이제 식품으로서 또 바이오 원료로서만 사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블루카본으로 인증받게 된다고 그런다면은 이게 이제 탄소 크레딧화 해가지고 거래가 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하나의 소득원이 더 생긴다는 예.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엇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냐면요. 그러면 품목별로 예를 들면 미역, 다시마는 탄소를 얼마 흡수를 해서 저장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일액타에는 얼마를 저장하고 있으니 이게 이제 크레딧화해서 예. 현금으로 환산하면 얼마다. 이렇게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네. 거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MRV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MRV요. 예, 측정해서 보고하고 검증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전문기관과 우리가 협력해가지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나가서 지금이 예측건데 27년 말이면은 인증 절차가 다 끝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네. 그 전에 우리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준비를 서둘러 놔야 인증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됐을 때 실제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 네. 그야말로 그러니까 그 탄소 흡수원 활용해서 해조류를 활용해서 국민 소득으로까지 좀 연계를 할 수 있는 예. 그런 부분이 되겠네요. 말씀하셨지만 그 잘피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 잘피는 이미 좀 선정이 돼 있는데 그 잘피 숲을 또 확장시키기 위해서 또 많이 애쓰신 걸로도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해조류도 선정이 되면 좀 더 부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잘피 지금 숲이 조성된 것이 전국의 40%입니다. 네. 그런데 이걸 우리가 60% 규모까지 늘려가자. 그렇게 해서 바다숲 조성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여기서 참 반가운 것은 대기업들이 참여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기후변화 위기를 같이 이렇게 설계를 구하자는 차원에서 네. 참여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앞으로 잘피의 군락지도 이렇게 60%까지 우리가 늘려가겠다 하는 거고, 이제 해조류도 구분지어서 가야 됩니다. 이게 네. 식품으로서, 그다음에 바이오 원료로서, 그다음에 블루카본용으로 살려고 그러면은 이제 어장 재배치 사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소화식, 여기는 부루식, 여기는 또 뭐 전복 이렇게 네. 구분지어서 어장 재배치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게 우리가 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고 네. 이것까지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조류 관해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리자면요. 네. 세계 최초로 해조류를 이렇게 해서 소재로 해서 박람회를 개최를 했었는데 네. 이번에도 또 박람회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그렇습니다. 해조류를 소재로 해서 박람회를 개최한 것은 우리 완도가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2014년도와 17년도에 두 번 개최를 해서 아주 성황리에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고요. 예. 21년도에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못했고, 그리고 다음이 지금 28년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제박람회 개최되기 전에 네. 금년에 5월 1일부터 7일까지 프레 완도 국제해조류 박람회를 지금 개최를 하려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 이 박람회의 의미는 대단히 큽니다. 이제 해조류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 식량으로서 또 바이오 원료로서 그리고 블루카본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죠. 널리 홍보하는 의미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해조류의 우수성과 해조를 포함한 우리나라 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서 이제는 수출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과거에
우리나라가 세계 수산물 시장을 선점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한테 길이 열린다라는 네.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해조류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해조를 비롯한 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서 이제 세계 수산물 시장을 우리가 선점해 가자. 예. 그래서 이때 해조류 박람회와 더불어서 장보고 한상 어워드라고 하는 네. 상을 장보고 글로벌 재단을 설립을 하고 우리가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상자들이 제2의 장보라 하신 분들인데요. 네. 이분들이 함께하는 장보고 한상 어워드 수상자 세계 대회를 그 시기에 같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세계에 있는 바이어들이 완도로 오셔서 이제 우리나라 수산물이 전 세계 수산물 네.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자연스럽게 있는 홍보도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또 준비를 해서 5월에 열리는 네. 네, 프레 박람회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후 위기에 대해서 정말 전 세계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사실 기후 변화에 취약한 환경들이 있습니다. 저희 어쩔 수 없이 기후 변화는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최근에 그 엽채 탈락 피해가 좀 컸었습니다. 완도도 해조류 주산지이기 때문에 또 미역 주산지이기도 하고요. 피해가 좀 없었는지도 궁금한데요. 금년에는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가을부터죠. 예, 그렇습니다. 가을부터 가을에 그 해조류에 대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예. 일부 지역에서는 황백화 현상이 일어났고 네. 또 엽채 탈락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이와 같은 황백화와 엽채 탈락 현상이 일어나는 게 주로 이런 원인들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수온이 상승함에 따라서 예. 더운 바닷물은 위로 뜨고 찬물은 가라앉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위에 있는 영양염이 소진이 다 없어지면은 네. 밑에 거와 섞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영양염 부족 현상이 일어나서 황백화 현상이 일어나고 네. 영양염이 부족하면은 엽채 탈락으로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이와 같은 이제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금년에 보면은 김에서 황백화 현상, 그리고 미역 다시마와 같은 일반 해조류 등에서 엽채 탈락 네. 현상들이 금년에 우리나라에서도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 완도에서도 거의 60% 가까이 되는 곳에서 조금 피해는 봤던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 좀 개선해 나가려고 좀 그 네. 차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군에서도 좀 대응하고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단순한 고수온의 강한 품종을 개발해야 된다 이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정확한 품목별로 시설 시기와 더불어서 이제 양식 방법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은 이 위기에 대처할 수가 없다 이런 네.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은 김이 이제 해상에서 체며 포자를 부착시키는 일이 어려워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육상에서 체묘를 김 포자를 부착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이것과 더불어서 바로 냉동 저장을 했다가 바다의 환경이 좋아질 때 수온이 안정될 때 출고를 해서 시설하는 육상 체묘와 냉동망과 반드시 연결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일반 해조류, 미역, 다시마, 톳 등과 같은 것도 지금까지는 육상에서 배양을 하고 또 가이식 과정을 거치고 번양성 시설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금년에도 탈락이 어디서 되냐? 이 가이식 과정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가이식 과정을 이제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그걸 커버해 줄 거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육상에서 배양을 하면서 여기에서 가이식을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역시 바다의 수온과 환경이 안정될 때 번양성 시설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된다. 네. 지금부터 근본적인 이런 그 대책 마련이 안 되면은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는 네. 피해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인공지능 기술이 날이 갈수록 이제 네. 발전하고 있고 각광받고 있는데 농수산업에도 좀 접목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완도군에서는 AI와 수산업 관계해서 어떻게 좀 대응할 계획인지도 궁금한데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특히나 이제 제가 아까 해조류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시기, 그다음에 양식 과정의 변화 이런 걸 말씀드렸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폐류, 지금 전복의 경우입니다. 예. 그러면 전복의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가장 중심이 돼야 될 부분이 입식량이라고 하는데 치패를 얼마만큼 가두리에 넣을 건가? 그다음에 먹이 공급량, 먹이는 어느 정도 넣을 것인가? 그리고 수온이 높아갈 때는 어떻게 하고 네. 전복이 산란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산란 후에 변화를 일으킬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이제 그 대책이 마련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것을 뭘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국내에서는 또 처음으로 AI 기술을 전복 가두리 양식에 지금 접목을 시켜서 네.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일단 센서를 달아서 센서를 부착해서 수온과 비중과 용존산소와 수소이온 농도를 자동으로 다 관측되게 만듭니다. 이런 걸 이제 데이터화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수중 카메라를 달아서 전복이 24시간 어떻게 움직이고 있더라. 어떤 환경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이런 변화되는 환경에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더라. 그다음에 이제 1년치가 나와야 돼요. 네. 1년치 전복에 이동하고 그 변화하는 과정을 전부 다 수중 카메라로 이렇게 해놓는다고 하면은 이게 전부 다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어서 이게 이제 분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온이 몇 도 이상 올라갈 때는 먹이를 얼마를 줘야 되고 그리고 줄여나가다가 언제 먹이를 공급을 중단해야 되고 네. 이런 것도 더불어서 산란 후에 수질이 약화되고 있으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방법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아주 정확한 자료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하지 않으면은 네.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다.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이제 스마트 양식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국내에서는 최초로 이와 같은 그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네. 전복 양식의 스마트 양식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뭐 해양수산업 얘기하고 치유 얘기했지만 또 다른 국책 사업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난대 수목원 아까 뭐 얘기하셨지만요. 그 수목원도 있고 또 박물관 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건들이 유치를 했는데 앞으로 이와 관련된 좀 계획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규모 국책 사업을 2개를 유치했는데요.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이 됐던 건 해양 치유와 다 연계해서 나갔다. 유치 과정에서. 그러면 국립난대수목원은 그렇습니다. 우리 완도가 수목원 내 난대 수종이 770여 종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여기에 그 음이온 발생량이 많은 수종들로 이렇게 또 돼 있거든요. 네. 완도가 정말 복받은 곳입니다. 완도의 완자가 빙그레 웃을 완자거든요. 빙그레 웃을 완자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몰랐네요. 예. 수목원도 그렇고 바다도 그렇고 정말 웃을 일만 생기는 그런 환경들을 다 지니고 있죠. 네. 그래 이런 곳을 이제 국립난대수목원으로 앞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면 네. 완도에 가면은 해양 치유와 더불어서 산림 치유를 병행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완도다. 네. 이런 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은 우리 완도가 수산 1번지 아닙니까? 네. 해조류가 절반 이상이고 전복이 70~80% 생산된 곳이 완도인데 그래서 이런 곳이면 또 양식의 시초가 완도입니다. 네. 김양식의 규모를 갖춰서 하는 것도 완도였고 그다음에 전복도 완도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 다른 해조류도 완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양식의 시초이기도 하면서 또 해양치유산업이 이루어진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강조를 해서 국립해양수산박물관도 완도로 유치를 했죠. 네. 그러면 이곳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도 우리가 AI 기술을 접목을 시켜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도에 오시면 완도의 바다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아까 말씀처럼 수중 카메라 다 IoT 기술을 도입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해조류 양식은 어떻게 양식되어지고 있고 전복은 어떻게 되어 전부 다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해양치유라는 것이 과연 어떤 건가 여기서 소개를 하고 실제 체험은 치유센터에 가서 하시도록 이렇게 해서 대형 국책 사업으로 국립난대수목원과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을 완도에 네.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네.
군수님께서 완도를 자랑할 만할 정도로 정말 풍부한 자원들도 있고 좋은 곳들이 많은데 완도가 정말 최남단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좀 잘 살리고 활력을 좀 돋구기 위해서는 예. 접근성을 조금 해소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런 많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접근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 1단계가 강진 성전까지인데 이게 이제 지금 현재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연말에 이제 준공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상 광주에서 완도까지는 이제 1시간 조금 더 걸릴 겁니다. 그런데 2단계 구간이 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해서 이것도 뭐 차질없게 진행이 되게 되죠. 네. 이렇게 해서 2단계까지 된다면 이제 1시간 이내에 광주에서 완도가 이렇게 도달하게 될 것이고. 네. 그다음에 완도에서 고흥간 해양 관광도로가 2000년도부터 좀 추진을 했던 건데요. 그동안에 이제 장 시간이 많이 걸렸죠. 네. 그런데 이제 2021년도에 이게 국도로 이제 승격이 됐습니다. 그전에 지방도에서. 그런데 이 구간의 1차 구간인 약산에서 금일까지 이제 다리를 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이 돼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죠. 그래서 이거 결과가 나오면 금년에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이 돼서 네. 차질없게 이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네. 여기에다가 우리 군에서는 노화 소환 보기를 하나로 연결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10,000명 이상인 곳은 유일하게 제주도 다음에 이제 완도가 될 겁니다. 섬으로 하나 연결을 이렇게 예. 했을 때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인구 10,000명 이상이 되다 보니까 교육 문제, 의료 문제, 물 문제가 해결이 돼요. 복지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금년에 이제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노화소환 보길이 하나로 연결되는 주민 삶의 질이 이렇게 네. 향상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더 많은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가 예.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예.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 완도는 미래 세대 신산업으로 해양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 그리고 해장 블루카본과 연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대형 국책 사업인 국립란대수목원과 국립해양수산 박물관 건립을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규모의 SOG 사업으로 광주 완도간 고속도로와 완도 고흥간 해양 관광도로 그리고 노화 소환 연도교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완공이 될 때는 완도가 정말 그 지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 보다 초기에 이런 것들이 달성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해양 자원이 풍부한 완도에서 해조류 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해양 치유 산업의 부흥으로 주민들의 삶도 활력을 찾길 바라봅니다. 이상 대담으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